늙지 않는 식사법, 노화의 메커니즘, 왜 늙을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포도당과 산소다. 그러나 얄궂게도 포도당과 산소야말로 우리를 노화에 이르게 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함으로써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가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포도당의 원인인 당화, 산소가 원인인 산화라는 나쁜 작용이 일어난다. 당화와 산화는 둘 다 우리 몸을 여기저기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당화와 산화의 원인이므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늙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산화는 몸이 녹슬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껍질을 벗긴 사과를 방치하면 표면이 갈색으로 바뀌는 것은 산소와 닿음으로써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이 끊임없이 산소가 들어오는 우리 몸에서도 일어난다. 한편 산화 이상으로 문제시되는 당화는 몸이 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탄수화물이 가득한 팬케이크를 구우면 노릇노릇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당화이며 우리 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화는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함으로써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 반응을 말한다.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하면 HE라는 나쁜 물질이 생긴다. 이 HE야말로 온갖 질병과 노화 현상의 주범이다. 대부분이 단백질과 지질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남아도는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을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AGE는 단백질이나 지질을 변성시킨다. 이를테면 피부의 콜라겐이 변성을 일으켜 주름이나 기미를 만들고 혈관의 단백질이 변성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쉽게 터진다. 그것이 바로 동맥경화인 것이다. 또 AGE가 쌓인 상태인 검버섯이나 기미는 피부에 그을림이 듭니다. AGE는 체내에서도 만들어지지만 한편으로 식품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노릇노릇해서 그을린 음식에 많이 들어있다. 우리 몸은 포도당과 산소를 결합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당화와 산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동시에 악화도 되고 반대로 동시에 예방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HE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당화는 물론 산화도 억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화를 늦출 수 있다. AGE는 식품에도 들어있는데 식재료의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하면 거기서 AGE가 생긴다. 몸속의 AGE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에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몸속에서 AGE를 생성시키는 식사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AGE가 많은 음식을 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AGE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조리법이다. 같은 양의 연어를 먹더라도 날로 먹을 때보다 튀겨 먹을 때 AGE가 급증한다. 같은 감자튀김이라도 집에서 직접 튀긴 것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것이 AGE 함유량이 높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식초가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한다는 점을 앞서도 말했지만 식초는 식품 속 AGE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생선을 먹을 때 기름으로 튀긴 상태라면 AGE 수치가 상당히 높지만 생선을 식초에 섞은 소스에 절여 먹으면 AGE가 감소한다. 날고기 역시 굽기 전에 식초에 재우면 AGE 양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다. 물론 식초 대신에 레몬즙을 사용해도 마찬가지다. 회로 먹을 수 있는 생선은 AGE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조리할 때 식초나 레몬을 사용하면 역시 AGE를 더 줄일 수 있다. 콜레스테롤도 당화와 산화가 문제인데 달걀 같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을 주의하기보다는 당화나 산화라는 노화 작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오래된 기름을 섭취하지 않는 등 식생활에서 주의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주름이나 기미, 여드름도 AGE가 원인이다. 무엇이 콜라겐을 파괴할까?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의 70%는 콜라겐이다. 그런데 그 콜라겐에 AGE가 들러붙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어 탄력을 잃는데 따라서 주름이 생기게 되고 AGE가 쌓인 곳에서는 갈색 얼룩이 생긴다. 이것이 피부의 노화 현상이다. 뾰루지나 여드름에 시달리는 것도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원인인데 초콜릿을 잔뜩 먹으면 얼굴에 뾰루지나 여드름이 생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초콜릿에 함유된 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답은 과도한 양의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피부에 쌓였기 때문이다.
몸속의 노화의 원흉인 AG를 축적하는 4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고혈당.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해 혈당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포도당이 남아돌아 단백질이나 지질과 결합해 많은 AG를 만든다. AG 고함량 식품. 앞서 말했듯이 조리법에 따라 AG 양이 바뀐다. 같은 소고기를 조리하더라도 샤브샤브보다 비프 커트리스를 만들었을 때 AG가 높아진다. 자외선. 자외선이 기미 주름의 원인이 되는 까닭은 AG가 크게 늘어나도록 만들기 때문인데 빛을 쬐면 AG 양이 크게 늘어난다. 이것이 기미 주름의 원인이다. 햇살이 강할 때 자외선을 차단하는 크림을 꼭 바르도록 하자. 담배. 담배를 피우면 약 30분 만에 몸속에서 AG가 늘어난다.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지만 건강을 위해 금연은 필수다. 이번에는 좋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장어, 닭고기, 참치는 천연 항산화 식품이다. 장어, 닭고기, 참치 등에는 카르노신이라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이 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AGE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다. 젊고 활기 넘치는 몸을 만들고 싶다면 장어, 닭고기, 참치 같은 카르노신이 풍부한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자. 비타민 B1, B6가 AGE를 억제한다. 비타민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비타민 B군 중 특히 B1과 B6에는 AGE를 억제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타민 B1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돼지고기, 장어, 현미, 메밀, 콩, 간, 닭고기 등이 있다.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설염, 구내염, 구강염 등이 나타나는데 비타민 B6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으로는 가다랑어, 참치, 연어, 견과류, 육류 전반, 채소, 바나나, 마늘 등이 많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므로 과도하게 섭취한 몫은 소변으로 배출된다. 식사를 통해 섭취한다면 과잉 현상을 막을 수 있다. 폴리페놀로 젊어진다.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로 잘 알려진 폴리페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다양한 식품에서 적극적으로 섭취한다. 대표적으로 레드와인, 안토시아닌도 풍부하다. 콩에 많은 이소플라본은 두부나 낫또, 두유로도 섭취할 수 있고 커피나 홍차에 들어있는 타닌, 녹차의 카테킨 역시 항산화 작용이 강력한 폴리페놀의 일종이다. 양파, 감귤류, 메밀에는 루티니, 초콜릿에는 카카오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레드와인보다 10배나 많다. 초콜릿은 그 성분 비율이 중요하므로 카카오 함유량이 70%가 넘는 쌉쌀한 맛의 제품을 고르자. 저는 이거 완전히 강추해요. 간식 리스트에 올려놨어요. 다음번에는 이거 잔뜩 사다 놓고 간식으로 먹으려고요.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은 견과류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은 향신료. 당화, 산화를 막는 마법의 식품으로 소개하고 있네요. 후추, 산초, 강황, 파프리카, 카이엔 후추, 커민, 칠리 파우더, 월계수. 이런 향신료에는 대부분 AGE를 억제하는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다. 그리고 이 챕터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콜라겐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도 이거 보고 괜히 먹는 콜라겐 사느라고 돈 소비했구나 후회했습니다. 콜라겐은 먹어도 효과가 없다. 아무리 먹어도 몸속에 남아있지 않다. 피부나 관절에 효과가 있다는 콜라겐 보충제도 시중에 나와 있다. 하지만 콜라겐은 입으로 먹으면 효과가 없다. 입으로 들어간 콜라겐은 소화되어 모두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므로 몸속에 남아있지 않다. 지방을 먹었다고 배의 지방이 늘어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콜라겐을 먹었다고 몸속에 콜라겐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몸 속에서 합성되어 만들어지는 것을 바깥에서 보충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자. 이상 의사가 가르쳐주는 최상의 식사 교과서로 여러 가지 좋은 식사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두 번째 속편이나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식사법의 실천편입니다. 이 책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녹음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